전자부품연구원이 서로 다른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하나로 연동하는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사물 인터넷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입니다. 한국 ABS 포럼이 한국생물공학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연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이행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창업기업 실태 조사 결과 창업기업이 증가하면서 매출액과 고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술 기반 업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벤처기업이 뛰어난 효능을 가진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결은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개발해 기존 제품과 융합시키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I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통신을 통해 명령 내리면 즉시 반응하는 제품들, 사물 인터넷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케 합니다. 이 사물 인터넷을 국가나 통신사, 제품 등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연동해 쓸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할 사물 인터넷 시장을 한 발 앞서 선점했다는 평가입니다. 사각형의 큐브 숫자를 1에 맞추자 조명의 불이 켜집니다. 2가 보이도록 놓으면 불이 꺼지고 3은 선풍기를 작동시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지만 이는 세계 최초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동작을 명령하는 큐브는 1M2M이라는 국제 표준에 기반한 사물 인터넷. 그러나 조명과 선풍기는 올조인이라 불리는 다른 표준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 연동되는 기술을 전자부품연구원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기업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표준들이 있는데 이런 표준들이 서로 다른 표준들로 인해 가지고 연동이 안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동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제품들이 특정 회사의 제품들이 다른 표준들을 따르고 있다 하더라도 같이 연동돼서 서비스를 쉽게 할 수 있는. 표준 플랫폼을 쓰지 않는 구글 네스트 제품도 1M2M 기반의 사물 인터넷을 통해 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플랫폼 간 연동 기술이 표준이 없는 제품까지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국가나 통신사업자에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인 모비우스와 엔큐브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 현재 국내외 200개 이상이 참여한 오픈소스 연합체인 오션에서 사물 인터넷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방향들을 이제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상태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 많이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는 정부 과제를 통해서 개발한 이 플랫폼과 그다음에 이 오픈소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갈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쉽게 이제 그 사업하는 데 적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다양한 제품과 표준이 나오면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물 인터넷.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글로벌 사물 인터넷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국제협약인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이번에 열린 한국 ABS 포럼에서도 나고야 의정서는 화두였습니다. 이행 체계를 마련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13차 한국 ABS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특히 한국생물공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연계해 열려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를 골자로 하는 국제 협약입니다. 생물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간 여러 첨예한 문제들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나고야 의정서 관련 국내 이행 체계를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는 우리로서는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우선 과제입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분야별 합의점 찾기에 힘을 모았습니다. 일단은 관련 국내 법령이 정비가 돼야지 정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련 법령의
재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많은 비판적인 인식이 있었고요. 환경부의 어떤 앞으로의 과제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꼭 집어주는 그런 포럼 기회가 됐습니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는 행사장 내 부스를 설치하고 나고야 의정서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나고야 의정서 이행 체계 마련에 기틀을 잡아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업기업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제조업이나 지식재산 서비스업 등 기술 기반 업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뿐 아니라 매출액에서도 큰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창업기업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으로 2012년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6,000개 업체입니다. 지난 2012년 창업기업은 모두 166만 개로 전년과 비교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술 기반 업종이 전체의 24.5%를 차지하는 약 40만 개로 조사됐고 이는 전년 대비 6.8% 늘었습니다. 기술 기반 업종 중 제조업은 14만 8천 개, 지식 서비스업은 25만 9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창업기업 종사자 수는 총 499만 명, 한 개 업체당 평균 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이 중 기술 기반 창업기업 종사자가 38%인 189만 명을 차지했습니다. 매출액은 2012년 기준 953조 원으로 업체당 평균 5억 7천만 원이었고 2013년에는 1,027조 원으로 더 증가했습니다. 역시 기술 기반 창업기업이 업체당 평균 8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매출 평균인 1억 9천만 원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창업기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곳 가운데 7곳은 창업 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으며 실패나 재기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인 생계 유지도 창업에 있어 장애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하루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하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2주에 한 번이면 가능하도록 한 신약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이 원천 기술 개발에 성공해 기존의 성장 호르몬과 융합한 결과인데요. 이 업체는 원천 기술과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약 개발에 나서며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신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세계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현재 1,000조 원 규모로 연간 성장률은 9%에 이릅니다. 규모만큼이나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원천 기술의 힘과 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바이오 벤처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알테오젠은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경우 현재 시판되는 제품들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해야 하지만 알테오젠이 개발하고 있는 지속형 성장 호르몬은 2주로 기간을 늘려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알테오젠이 개발한 넥스피라는 고유의 단백질이 성장 호르몬과 연결돼 체내에서의 지속성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의약품의 지속성을 늘리기 위해서 넥스피라고 하는 단백질 파트너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를 원래 성장 호르몬과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성장 호르몬의 체내에서의 반감기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항암제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에 자체 개발한 ADC 기술을 적용해 특정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표적 항암제를 개발한 겁니다. 기존 치료제보다 치료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높은 기대를 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근 중국 바이오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해외 유수의 기업과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속형 단백질 치료제 기술과 그다음에 차세대 항암항체 기술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외나 국내 그 기업 글로벌 기업들과 연합해서 저희들이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개발하는 게 목표고요. 그 개발을 통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 글로벌 제약사 바이오 기업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알테오젠의 사업 영역은 어느 하나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원천 기술의 힘과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의 융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의 가동률이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IBK 경제연구소가 제조업체 3,169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중소제조업 가동률은 70.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중기업보다 소기업의 가동률이 낮았고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업체도 31%나 돼 이들 업체의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4분기에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 건설과 전자업종이 산업 경기를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5년 4분기 산업 기상도 조사 결과 사물 인터넷 시장의 급성장으로 전자업종은 햇볕이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공투자 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은 건설업종도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반면 기계와 자동차, 조선 등의 업종은 흐림 또는 비로 전망됐습니다. 세계 정보통신 기술 시장 둔화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부진 속에서도 지난달 ICT 수출이 올해 최대치인 159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9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했고 수입은 1.4% 늘었습니다. 휴대폰과 반도체 수출 증가 외에도 최근 부진했던 디지털 TV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ICT 수지는 81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체 산업의 무역 수지 흑자 달성에 기여했습니다. 4분기 소매 유통업 체감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소매 유통업체 1000여 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지난 분기와 동일한 96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홈쇼핑 전망치가 전분기 대비 33포인트 오른 120을 기록했고 인터넷 쇼핑도 108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백화점은 중국 관광객 증가와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전분기보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으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전분기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면서 특허 출원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연간 한 건에서 6건에 불과하던 전자담배 관련 특허 출원이 최근 3년간 연평균 6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허 출원 기술로는 전자담배의 핵심 기술인 무화기와 카트리지에 관한 특허 출원이 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2천만 달러였던 전 세계 전자담배 시장 규모는 2013년 17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발전소 온배수열의 양식장 활용과 어선여객선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부처 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부산과 제주도의 양식장 활용 사업을 전개하고 여객 화물 겸용선에 대한 선련 규제는 현재의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4분기부터 100여 개의 정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 연계되고 청년 창업가 등 수요자가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후위크 2015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후위크 1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신기후체제를 앞두고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산업부는 정부 연구개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구비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실시간 연구비 관리 시스템의 타 부처 확산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기업 채용 정보입니다. 코스맥스 그룹이 하반기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대졸이상 학력의 신입과 경력 직원을 모집하며 원서 접수는 10월 25일까지입니다. 종근당에서 각 부문의 신입과 경력 사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학력이며 10월 26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UI 디자인과 재무 담당자를 채용합니다. 경력직을 모집하며 학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서 마감은 10월 27일입니다. 코리아 크레딧 뷰로가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학력이며 10월 27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블루홀에서 사업과 서비스 등의 신입사원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제한이 없으며 원서 마감은 10월 28일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에서 각 부문을 담당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 학력의 신입과 경력 사원을 채용합니다. 10월 31일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행사 정보 알려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에너지 플러스 2015 행사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코엑스 A홀과 C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업 취업 박람회가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개최됩니다. 엔지니어링 기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는 63 컨벤션 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함께 주최하는 한국자동차 산업전시회가 오는 20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전시 장소는 킨텍스 7B홀과 8홀입니다. 최신 건축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한국건축산업대전 2015가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됩니다. 전시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채용 정보와 행사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가 사물 인터넷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플랫폼 간 연동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글로벌 시장이 눈이 우리나라로 쏠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채널I 뉴스와이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